자, 먼저 오늘 아침 시작부터 해서 또 리플이 5% 넘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구독자 방안에서는 제가 아침 시작부터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세하게 또 올려드렸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이 그린란드 문제는 이미 12월, 10월 달부터 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보시게 되시면 트럼프의 그린란드 이런 압박, 이런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대사가 현재 소환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12월 23일이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와줬던 게 뭐였었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보다 중국이 이 천연자원 쪽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히토류죠.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관세를 올리니 마니 이런 얘기들은 이미 작년에 되게 많이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린란드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히토류예요. 그래서 히토류를 또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항상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1월 달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이 그린란드 인수를 위해서 미군 투입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미군 투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린란드가 유럽 쪽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극히 반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군 파병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파병을 보내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이때가 바로 4일 전인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또 속보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도 계속 이제 압박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계속 압박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병을 보낸 유럽 8개 국가에 있어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에 이렇게 또 하락세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럽연합 또한 이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현재 이 EU 긴급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주된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 관세예요. 이 관세라는 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2025년 4월 달까지 해서 또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리플 또한 이렇게 큰 급락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관세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관세하게 되면 이 물품 가격에 관세가 붙는다는 것은 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가, 이 당시에는 오히려 물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들이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관세를 높이다 보니까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이런 급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관세하게 되면 물가라는 게 결국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EU라든지 미국에서도 또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리플이 좀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조금 안심하고 계시긴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문제가 단발성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분이 모두 회복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반등을 보여주냐? 자, 그러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들을 이탈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왜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보시게 되시면 오늘 미국 증시가 열렸나요? 미국 증시 안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지금 휴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사실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후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이나 새벽 정도에 이게 모두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암호화폐 시장 전체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발성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관세하면 물가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결론부터 두고 말씀드리면 지금 CPI 인플레이션 1월 16일자 나왔던 물가 데이터는 2.07%예요. 자, 저번 달에 나왔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몇 퍼센트인가요? 3%대가 좀 넘어갑니다. 3% 중반대 정도가 되게 돼요. 근데 지금 2% 초반까지 완전히 쭉 내려왔었죠. 그래서 관세를 매긴다, 안다. 관세를 매기든 뭘 하든 간에 이 시장이 갑작스러운 돌발성 악재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물가 자체가 계속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2월 1일 날 관세를 매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 10일 정도 남아있는데 10일 정도 남아있는 시기까지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막 급등을 하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이기보다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 1일 전까지는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횡보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날 미장 열리고 나서 본격적인 방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하방 지지력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2,700원대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횡보하는 흐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다라고 해서 이 시장 자체가 크게 하락을 보이거나 시장 자체가 또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시장이 이전 하락할 때처럼 알트장이라는 게 아예 없고 알트코인들이 급락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메이저 쪽은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과 같은 이런 좋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했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했을 때는 크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니 불장, 지금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미니 불장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런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은 2월 1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횡보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이상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극히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데이터도 지금 2% 초반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지라도 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거나 그런 흐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본질적으로 봤을 때 관세하면 물가,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급락시킬 만한 그런 이슈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 리플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크고 이런 시장에 대한 영향들을 되게 많이 받는 코인이다 보니까 2월 1일 전에 관세 자체가 부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관세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관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큰 상승력을 보이지 못하고 바닥을 횡보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도 이런 알트코인들 펌핑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잘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계속 단타 시장이라는 게, 알트 불장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원화를 업비트나 빗썸에다가 입금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서클은 디파이 쪽에 많이 쓰게 되고 테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워피트를 빗썸을 통해서 또 원화를 입금을 시키듯이 마찬가지로 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 이 테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CEX 거래소로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매수대기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EX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래소예요.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바이낸스와 같은 이런 거래소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보면 원화, 이 돈이라는 게 이 거래소로 유입된다라는 것 자체가 불장이라는 게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 말까지는 그렇게 해서 또 알트 불장이라는 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들을 또 노려보시면 좋을지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타점이 올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번 주에 이슈 있는 코인들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1월 22일 날 옵티미즘이라는 토큰이 바이백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1월 22일
22일부터 해서 옵티미즘 토큰 바이백 제한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자, 근데 옵티미즘이라는 토큰은요, 거버넌스 토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바이백을 제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바이백은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따졌을 때 자사주 매입의 효과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 주식에서도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급등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코인 안에서도 바이백, 자사주 매입과 같은 이슈, 이 바이백이 나왔을 때는 한 번씩 크게 급등이 많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코인들이 한 50%, 100%까지도 급등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투표가 진행이 돼요. 이 바이백을 제한했다라고 있잖아요. 바이백을 실행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바이백을 제한한 거예요. 그럼 이게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51%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때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1월 22일이잖아요. 그렇죠? 1월 22일 날 투표가 진행이 된대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23일 날 새벽이나 이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 사이트를 제가 구독자방에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투표가 딱 시작되고 나서 51%가 넘어가게 되면 단발성이든 뭐든 간에 한 번씩 펌핑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티미즘은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무조건 급등한다는 게 아니에요. 투표율이 높아져야 돼요. 51%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급등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투표가 열리고 나서 흐름들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2일 날 해가지고 이런 투표 시간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제가 봤을 땐 바이백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런 이슈도 나오게 되면 바이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2일 날 흐름 보고 옵티미즘 추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때 흐름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도발성 악재 나왔는데 좀 더 지켜보다가 22일 날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점은 22일 날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방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제 베라체인 주말 동안에 이제 베라체인도 나갔었고 30% 넘게 급등 보여줬었잖아요. 1020원 이하에서 추천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엑시인피니티도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시인피니티라든지 베라체인 같은 경우도 혹시 이슈 일정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또 얼마 전에 급등했던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슈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크게 급등이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해가지고 그 주의 일정들, 이슈 일정들은 제가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슈 일정 있는 코인들 위주로 해서 추천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참고해서 보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독자방은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이슈 있는 일정, 옵티미즘, GK싱크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또 추천을 드릴 거니까 또 이제 시장 안정되고 또 단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니 불장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시장에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을 엄청 많이 했던 코인들이 약세인 거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슈 있는 코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니 불장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지속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리플 그냥 바닥 다져가는 과정들, 그리고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때는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타에 가면서 수익 챙겨간 걸로 해서 리플 추가 매수 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슈가 뭐 이제 시장의 단발성으로 작용할지 안 될지는 물론 까보아야 아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처럼 4월달, 3월달처럼 큰 급락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단순하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나오는 조정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